그래서 저희 오늘은 1분 자기소개, 이 첫인상을 좌우할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홍쌤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자기소개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관들에게 나의 자기소개를 말했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떤 구체화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한 45초에서 60초간 열심히 말해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면접관들의 뇌리에 이렇게 남는 이미지가 없다면 그 자기소개는 별로 좋은 자기소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면들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주장만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실제 그러한 사람이다를 입증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까지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도 그래서 내가 지원한 기업과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이 자기소개에서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노하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본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할 텐데요. 어떠한 내용적인 면에 대한 가이드도 좋지만 암기를 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이 자극적이었다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이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요즘 면접의 특징인데 본인이 준비한 듯한 템플릿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하겠죠.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저희 네 사람 다 무언가를 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잘 대화하듯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막상 해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최소한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외운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외울 것 같다면 외우되 정말 반복 연습하셔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암기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에 앞서서 사연 신청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다양한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스펙준비님이 더빅스쿨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학교 전공 학점은요, 3년제를 졸업하고 학점 은행제로 외식 경영학 학사를 따셨고요. 학점은 4.1학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810점, 토스 레벨 7, 그리고 기능사,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제빵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호텔 관련 자격증 3개, CS 리더스, 식품기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경력사항은 SPC, 파리바게뜨, 직영점에서 알바 3년 동안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인데 오뚜기나 농심, 풀무원 등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식품 개발, 식품 MD 쪽으로 직무를 희망합니다. 요리 쪽으로 오랜 꿈이 있어서 관련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업은 무리일까요? 유유라고 남겨주셨고요. 중견 기업이라도 가고 싶은데 각종 서류에서 다 탈락하네요. 지금이라도 아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대학원으로 스펙을 높여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현재 스펙이 많이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학력 면에서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아이디처럼 스펙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홍쌤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식 경영학 학사, 식품 관련된 전공인데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부분을 이제 식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셨습니다. 자격증 여러 개 따시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직무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아르바이트 3년 동안 하신 거는 물론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었었겠지만 좀 더 체계적인 조직 생활이라든지 희망하는 직무 관련된 활동들로 채워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이분이 기능사로 해서 굉장히 많이 따셨어요.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이렇게 많이 따셨는데 네. 어떤 상품 MD, 그런 식품 MD로 전함에 있어서 이런 기능사가 어떤 나만의 결정적인 강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요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 잘 맞는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기능사로서 어필을 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맛의 차이를 잘 잡아내거나 혹은 그런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의 근거 자료 정도로만 이제 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식품 개발, 혹시 이게 R&D 직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은 R&D 쪽은 이제 석사가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품 회사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데 이분이 지금 뭐 스펙에서 좀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혹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런 스펙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전형들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지 현대백화점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공채보다는 이런 스펙을 타파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펙테클 전형이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워너비 패셔니스타 전형이 있는데 이런 전형들로도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방금 홍 반장님께서 여러 전형을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런 전형을 추천을 드리면 그 전형에 대한 대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본인의 과거 모습으로 회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넓혀달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사실 본인의 어떤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나의 스트레스와 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본인이 좀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간다고 봤을 땐 저는 사실 이럴 거면 차라리 대학원을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학사를 마치셨고 뭐 세종대학교 같은 데들 외식경영학 전문 경영대학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이버대학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근무 경험 또한 같이 병행하시면서 물론 힘든 거 압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병행을 해보시면서 조금씩 본인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메워가시는 것도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으실 거라고 판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회사를 넓히는 차원에서라면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의 자구책을 위해서 자체 제작 상품들 혹은 자체 제작의 제품들, 이를테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연화식 같은 계열들, 즉 치아가 발달이 덜 되신 노인층이나 유아층을 위한 그런 식단을 식품 개발하는 쪽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아마 계약직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발판 삼아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차코치님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홍 반장님? 일단 뭐 이분이 뭐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그 중소기업의 어떤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떻게 뭐 딱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나의 커리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기타 뭐 다양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진로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커리어 개발도 힘들고 너무나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른 것들을 어떤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대학원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중소기업에 너무 이제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어떤 취업이 급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도 이제 좀 확장 지원해서 하시고 아니면 아예 대학원을 가던가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취업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대학원 진학은 추천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서류에서 계속 탈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취업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해 보이시는지 두 분의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아마도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가 굉장히 대략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을 통해 제 꿈을 확신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면 그게 왜? 뭐 전국의 기능사 자격 갖춘 분들 다 꿈을 확인하는 자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려는 방향이 제품을 개발하는 쪽인지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는 쪽인지에 따라서 어필해야 될 강점과 포인트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좀 복붙의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향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습관도 혹시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겠죠. 네, 홍 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1분 자기소개에서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지원자야라는 것을 어떤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에게 확실하게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중구난방적인 나의 좋은 내용들만 최대한 이렇게 많이 넣었다. 근데 다 좋은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못한다면은 그 자기소개서는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관련되어서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네. 너무 행동 중심으로 나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물론 좀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사고,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직무자로서 어떤
그 필요한 상황, 어떤 업무 상황 등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직무자로서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 등을 작성을 하실 때 너무 행동 중심으로 나열된 그런 경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행동을 많이 적어주면 뭔가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보죠. 네, 행동도 일단 그 나의 그런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이제 기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합한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행동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홍 반장님께서 이분이 이제 직무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취업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뭐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까지 좀 전략을 짚어준다면요. 일단 앞서 이제 그 유통회사라든지 식품회사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인턴을 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체 등에서 어떤 그 특정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품이라든지 유통회사 등에서 MD 교육과정 등을 수료를 하신다면은 보다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MD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서는 내가 진짜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가 평소에 차곡차곡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도 큰 강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나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채널 등에서 내가 희망하는 그런 식품, 그런 제품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최신 정보들을 업로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소비자나 고객들의 반응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쌓아 나가시는 것도 충분히 내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코치님도 취업 전략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고민만 많이 하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말의 의미는 대학원 진학부터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직장을 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니실지 혹은 생활하신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시고 대학원 가실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의사결정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운 내세요. 네. 네, 두 분의 조언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 팬갱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 제목은 금융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가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스펙을 좀 보면 스카이 나오셨고요. 경제전공 3.3학점 가지고 계십니다. 토익이 960점, 한국사가 1급, 테셋이 S급, 그리고 중소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6개월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토스나 커말 등의 자격증이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A매치 금융공기업,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간 행정고시 준비를 하다가 경제학 과목은 잘 맞았지만 행정학과 행정법이 정말 안 맞아서 금융공기업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부 2학년까지 마치고 1년 휴학을 했는데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금공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또 학점은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될까요? 금융공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의 대략적인 스펙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대외 활동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전반적인 스펙을 좀 평가해 본다면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직 2학년임에도 어떤 토익이라든지 한국사 그리고 인턴 등 희망하는 분야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한 부분을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뭐 스펙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펙에 대한 부분은 학점은 일단 높을수록 좋겠죠.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할 때에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학점 이런 것들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시니 학점은 더 높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공기업 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필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이 행정고시를 준비하시면서 경제학이 잘 맞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필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점쳐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분한테 근데 이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찌감치 나의 진로를 이제 확정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공기업 굉장히 좁은 분야로 이렇게 확장을 하셨는데 대학생 때 보다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너무 일찌감치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은 약간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하는 분야를 위한 준비도 이제 충실히 하시면서 그 대학생 기간 동안 어떤 대학
그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 어떤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어떤 채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금융공기업이라고 해서 이 금융공기업 물론 본인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심사 고려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거겠지만 금융공기업에 이제 취업이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3, 4년 내가 나이가 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이 금융공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내가 지원 가능한 분야들에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금융공기업이 안 된다면은 다른 곳 플랜 B로서 이런 곳들을 지원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미리미리 플랜 B들을 짜두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쿠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학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 언젠가 그 다른 기업으로도 혹은 일반 대기업군에 굴지의 대기업군의 경영 관리직으로도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커리어이실 테니까요. 따라서 학점은 지금보다는 최대한 높게 최소 3.67 물론 뭐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4.3 만점인 대학이라면 뭐 알아서 잘 환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말하기 점수 내년 초 설날 이전에라도 한번 좀 미리 따놓으시면 그 이후에 있을 또 다양한 본인의 커리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어학 점수로 활용이 될 겁니다. 커말 점수 뭐 충분히 공부 머리 있으실 거니까 내년 안에 잘 확보하시리라고 봅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이분께서 하시려는 그 방향 끝에 금융공기업만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런 조언을 드려도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공 필기 공부라든지 경영학 공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신 이상 그 문제 풀이의 스킬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감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일부 금융공기업에 필요한 금융 논술 등의 대비를 천천히 차분한 호흡과 여러 학교 활동 병행하시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은 꼭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나만의 그런 슬롯을 남겨두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학점과 필기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금융공기업 A매치를 희망하고 계신데 A매치 어떤 곳 얘기하는 건가요? 네, A매치란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말하는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큰 매치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뭐 국가대표 경기들 보면 A매치, 축구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그런 경우에서 그런 A매치, 높은 그레이드에서 벌어지는 그런 게임을 의미하듯이 고연봉과 안정성을 요구해주고 있는 금융 공공기업 기관들로의 어떤 지원들, 그러한 곳들로의 많은 지원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시기에 뭐 필기고사를 본다거나 여러 경쟁 기관들을 동시에 지원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좋지 하고 대결하는 그런 매치의 개념으로서 A매치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KDB 산업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금융공기업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곳이고요. A매치가 있으니까 뭐 또 다른 매치들도 더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A매치 말고 B매치, C매치, D매치 이렇게 다 있는 건가요? 사실 뭐 B매치까지는 있는데 뭐 네. C매치, D매치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뭐 B매치, 뭐 이렇게 A매치, B매치 나누는 것이 사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제 생겨난 말이기에 확실한 경계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뭐 굳이 나눠본다라고 한다면은 B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러한 금공기관들이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A매치보다 좀 B매치 하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B매치는 뭐 별로 안 좋은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둘 다 좋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다 선망되는 그러한 곳들이고 다만 B매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금융공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지방 근무라든지 전국 순환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질문처럼 A매치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의 스펙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네, 정도일까요? 일단은 뭐 사실 최소한의 것들은 다 갖춰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어학 자격과 커말 자격, 가산점 혹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여건을 챙기신 이후부터는 사실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라든지 꼭 어떤 기관에 속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키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여러 활동들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꼭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뭐 물론 제가 이런 가이드를 드려도 썩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경험치가 많고 다양할수록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특정 부분에서 본인의 강점, 본인의 태도 역량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될 테니까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좀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 이분이 또 지금 대형 회계법인 인턴십 기회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금융공기업 취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사실 뭐 어느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프로세스에 맞게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쌓을 수 있다는 그 경험치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다만 이건 오히려 본인이 왜 회계법인 인턴을 했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을 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본인 스스로부터 그리고 면접 등 혹은 특정한 전형 내에서도 어필을 해야 된다거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익혔는지 그 업무 내용적인 차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본인의 직업기초 능력 등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움은 된다. 뭐 엄청 큰 도움은 아니어도 일정 수준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목표가 A매치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합격을 위해서 금융 공기업들이니까 취준생들이 알면 좋을 정보도 짚어주시죠. 일단 뭐 좀 이런 금융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흔히 뭐 약간 어떤 나의 필기 실력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곳들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금융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중 은행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경제 경영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계나 재무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 공기업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 경영이나 경제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필기에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필기에도 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은행권의 채용 티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문계열 분들에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공 필기를 치르는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공기업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수자공사라든지 이런 그 대형 SOC 공공기관 중에서도 단일 전공을 치르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학벌도 좋고 나중에 학점 관리 같은 거 잘하고 뭐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교직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사실 1년 동안 행정고시 준비를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해보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인 것 같아요. 혹시 지원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차코치님 시선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3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유 아나운서님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본인이 입장을 정리한 이상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공부 새로 하고 인강 결제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또 오고 막 이런 힘든 어떤 번뇌 그 메비우스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일단 홍 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분 성향상 제가 봤을 땐 교직원 등에 지원할지는 솔직히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굴지의 대기업군, 특히 일반 제조업체 내에서 특히 정유업계라든지 혹은 아예 방향을 바꿔서 카드 회사들에서 3학년 1학기 이후에 인턴 사원들, 채용 전제로 인턴을 뽑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졸업 막학기쯤 되면 정유업계에서 경영관리직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너무 공부만 한 이미지가 아니라 공부 외적으로 활동을 더했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팬객님을 위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푸짐한 한상 차림 대신 3분 요리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굵직한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잡다방 3분 사연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LESP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린 사연입니다. 1년 동안 대학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식약처 과제에도 참여를 했고 과제 실적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개인 실험으로 학회 포스터 제출한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R&D 쪽은 거의 지원 자격이 안 되네요. QC 직무도 나쁘진 않지만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직무에 지원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 실험실 학부 연구생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홍 반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R&D 직무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은 거의 지원 자격에서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이상 R&D 취업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대학원을 못 갔다고 해서 뭐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실험실에서 분명히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연구들 많이 수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가지고 나의 어떤 직무 역량, 전공 지식들을 잘 이제 어필을 하신다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산업 쪽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세포를 배양해서 배양액을 만드는 배양공정 직무라든지 이러한 배양
다양액들을 순수한 목적 물질로 가공하는 그런 정제 공정 직무, 이런 목적 물질들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완제 공정 등의 직무에서 본인이 다 이제 충분히 활약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희망하셨던 그런 R&D 직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지금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고민이 약간 수도권을 좀 고집하다 보니까 직무 선택의 폭이 좁다라고 하셨어요. 이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공계열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 그 땅값 비싼 곳에 그런 대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공계열 분들이 주로 이제 투입되는 직무라고 한다면은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어떤 연구 개발하는 그런 직무들에 많이 투입이 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도권에서 근무하실 기회는 사실상 좀 약간 적다고 봐야겠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를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좀 보다 TO가 적은 경영 지원 쪽의 계열들로서 이제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수도권만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은 기회가 좀 제한된다, 이런 거는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뭐 학부 연구생이긴 했지만 분명히 성과도 있었고 좀 자부심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직무에 취업이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죠. 일단 객관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그 수도권 고집을 하면서 어떤 그 지방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좁은 확률 게임에 뛰어들어도 내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지원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일단 지방 근무를 각오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직무 전환 등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를 하실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외길만 고집하신다라기보다는 좀 돌아서 가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4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아이디 한꼬런 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린 사연입니다. 중국어 잘하시나 봐요, 이분. 한과는 네. 맞나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 중하위권 사회과학 계열이고 직무는 마케팅, 기획 쪽 원합니다. 외국계 마케팅이나 중견 쪽 노리고 있는데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 좀 추가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스펙은 교환학생 6개월, 중국 상하이에서 했고요. 토익은 850점, 오픽은 IH, 토스는 160점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2급, HSK 5급, 신한 금융투자 마케팅 대외 활동했고요. 또 외국계 기업 대외 활동 6개월 한 경험이 있습니다. 꾸준히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하네요. 마케팅 직무에 더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한국어란 찰코치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워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일단 이분은 외국계 기업을 희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지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업과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최근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업종을 정하지 못한 채 내가 이쪽을 전반적으로 희망한다라고 직무만을 놓고 본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직이나 계약직 근무도 혹은 계약 형태의 인턴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요. 근무 경험이 다다익선일수록 추후에 지원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겁니다. 영문 레주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문 레주메를 잘하려면 한글 이력서 정리부터 체계가 먼저 잡혀야 되니까요. 그 부분, 그 이력사항에 대한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직무 희망하고 계신데 혹시 스펙적인 면에서 좀 보완할 점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이디부터 중국어에 대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어는 이 느낌을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HSK 점수를 올린다고 해서 본인이 어필이 되는 건 아니지만 HSK 관련 영어 중국어 말하기 점수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보자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 정도가 그나마 자격으로는 당장 한 근기간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스펙을 채우려는 느낌보다는요. 채워놓은 스펙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지원하려는 분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물론 이게 와닿지 않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성립이 되어야만 등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으로 말이죠. 따라서 꼼꼼하게 체계적인 대비 있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사실 자격증 측면에서는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밖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나열식 글이 기술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거를 프리 에세이로 적는다 했을 때 저는 정말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A 기업의 서포터즈 당시 뭘 했습니다. 또한 뭘 했습니다. 여기에
신한금융투자 마케팅 대외 활동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식의 나열보단 하나를 자세히 말해도 좋으니 그 과정에서 발견한 본인의 강점 혹은 마케터로서 갖고 있는 통찰이나 분석의 강점들 혹은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의 강점과 어떤 통계적 시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로 에피소드를 좀 특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이때 책임감 이러면서 그냥 경험 하나를 퉁치고 정리하는 경향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경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